네, 안녕하세요. 끝까지 함께하는 수학 트레이너 강영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날씨도 추워지고 뭐 코로나로 갑자기 또 이렇게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저도 다른 이제 학원에서도 라이브로 진행을 해봤는데 오히려 이제 어머니들께서 라이브로 이렇게 들으시면 훨씬 편하게 잘 들으셔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시간 제한 이런 것 뭐 생각하지 않고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자세하고 이렇게 좀 여유롭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수능 분석 관련돼서는 이제 수능 끝나고 바로 그러니까 평가원의 공식적인 점수들 아니면 성적표 발표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예측하던 그 점수대와 지금 이제 발표되고 나서 점수대가 꽤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수학 점수 아니면 수학 난이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 소개는 우리 앞에 센터장님께서 간단히 해주셨는데 뭐 서울대 수학과를 이제 수석 졸업을 했고, 네,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이제 수료를 하고 이제 나와서 대치동에서 이제 5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항상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 이제 이 친구, 그러니까 저죠, 강현찬 강사는 뭐 이제 상위권 학생들 아니면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일 것 같다는 생각을 당연히 많이 하세요. 뭐 이제 제 프로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제가 지난 5년 동안 항상 고민을 했던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고1, 고2, 고3을 일부러 앞에서부터 쭉 경험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해오면서 제가 이제 깨우치고 싶었던 거, 제가 알아내고 싶었던 건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하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뭐 이제 말하려면 끝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대체 왜 어떤 학생들은 뭐 수학을 그냥 애초에 잘하는데 이 수학 점수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도 올리지 못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대체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뭐 내신 공부할 때 사실 문제가 있는 건지, 내신 공부할 때 뭐 방법이 잘못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쭉 공부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하고 싶어서 그 쭉 경험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고3 강의만 하면서 그렇게 점수를 올리고 싶은데 잘 올리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강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치세정학원, 대치미래탐구학원, 반포세정학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수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022학년도 수능 분석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때 우리 수능 끝나고 설명회도 저도 했었는데 많이들 했었어요. 그 뭐 예를 들어 유튜브에 다른 선생님들 영상도 많은데요. 그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 미적분 같은 경우에 1등급 컷이 막 82, 81 정도로 예측을 했어요. 뭐 메가스터디나 아니면 대정마이백이나 이런 이제 대형 사이트들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성적이 나오고 나니까 그 예측들이 지금 많이 틀려 있거든요. 특히 수학이. 그래서 그 이제 새롭게 정말 정확한 정보 하에서 어떻게 했는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이제 배경이 약간 이제 삭제됐는데 이제 제가 저작권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이제 오르비라고 이제 학생들의 입시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식 컨설팅 하시는 분이 이제 표준 점수 뭐 이런 분포 갖고 이제 역산해서 이제 분석하신 자료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밑에 숫자는 이제 보이시면은 뭐 봐도 되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이 끝에가 됐을 때가 이제 표준 점수 만점인 147점이고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점점 쭉쭉쭉 140, 145, 143에서 쭉 낮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로축은 뭐냐면 학생들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눈여겨 보실 게 이미 요 제일 밑에 있는 요 바가 2,000명이나 돼요. 그래서 2,000명, 4,000명, 6,000명에서 이렇게 2,000명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이 수학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이제 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뭐 국어 강사는 아니지만 국어 등급 컷도 비슷하게 갖고 와봤어요. 여기 보시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부분에 숫자가 거의 없죠. 똑같이 2,000명이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는 이 앞에 숫자가 거의 없고 여기까지도 진짜 무슨 좀 등반하듯이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 가운데에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이게 국어 등급 컷이고요. 말 그대로 어떤 의미냐면 고득점자가 정말 적잖아요. 실제로 아마 90점 넘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말로 시험이 어려웠던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정반대의 그래프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어랑은 다르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거의 만점자가 2,700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초반부터도 이미 2,000명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4점씩 뛸 때마다 계속 2,000명, 3,000명, 3,000명, 5,000명, 6,000명, 8,000명 이런 식으로 정말로 등급대별로 앞에서부터 촘촘하게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어처럼
말도 안 되게 어려워서 학생들이 접근하기도 힘든 그런 시험은 절대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정말 학생들이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한 문제만 더 맞추고 한 문제만 더 맞추면은 등급이 확확 오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1등급 컷이 88점 정도라고 지금 계산이 되고 있고요. 정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표준 점수 계산이 요새 되게 복잡해져가지고 막 원점수 계산, 원점수 계산이 복잡해져서 이게 막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이제 막 하면 힘드니까 88점 정도가 이제 1등급 컷이고요. 76점 정도가 2등급 컷.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예측했던 뭐 81, 82보다는 거의 뭐 7, 8점, 거의 두 문제 가까이 지금 높은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 이과 학부모님들께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통합된 첫 수능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입시에서도 가장 많이 따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차피 문과, 이과가 대학을 따로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과만 따지는 등수였다면 과연 지금 몇 등급일까? 내 점수대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이과 1등급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들이 지금 몇 점을 받는 거로 계산이 되냐면 96점 정도를 받은 거라고 계산이 돼요. 이전에 이미 사실은 이과 1등급 컷,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 몇 년 동안 이과 1등급 컷이 92점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점수가 한 4점 정도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학생들 입장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를 갖고 봤을 때는 어쨌든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 시험이 어쨌든 간 이전 시험보다는 확실히 쉽게 느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은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부터 이미 막 2,000명, 3,000명, 100점인 애가 2,000명, 96점 정도인 애들이 3,000명, 92점 정도인 애들이 3,000명 이런 식으로 그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득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항상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킬러가 약화되고 준킬러가 강화되었다는 그 트렌드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학생들도 딱 맞게 어떻게 보면은 반응을 해준 거죠. 킬러가 약화됐기 때문에 고득점자가 많아진 거고 준킬러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분포가 어디 한 군데에 많이 몰려 있지 않고 정말로 무슨 이게 막 무슨 되게 신기하죠. 생긴 게 무슨 이렇게 막 모내기 한 것처럼 이렇게 막 수풀이 이게 그 풀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정말로 독특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가 아마도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지금 평가원 입장에서 어쨌든 이번에 문이과 통합을 해서 처음으로 수학 시험을 진행을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 평가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분포를 보고는 사실은 상당히 만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떤 입장에서 뭐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아니 만점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2,700명이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말로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줄 세우기가 거의 완벽하게 따따따따따딱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이런 느낌 정도로 출제를 하지 않을까 싶고 뭐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한다면은 뭐 공통 과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두 문제 정도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싶고 진짜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근데 등급컷이 좀 많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정도 느낌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음 예측했던 것보다는 실질적 데이터를 봤을 때는 어쨌든 시험이 상대적으로 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좀 구체적으로 문항별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쉬웠다는 거에 똑같은 증거이기도 한데요. 전체 오답률 베스트 5를 보면은 뭐 우리가 가장 킬러라고 생각하는 뭐 30번, 22번, 그다음 29번, 뭐 20번, 14번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가장 킬러인 30번조차도 오답률이 89%, 그 말은 정답률이 11%. 그러니까 10명의 학생 중에 1명은 정답을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킬러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1명이 맞춘다? 정말 많이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 같은 뭐 이제 2%, 1% 아니면 뭐 소수점대의 정답률이 나왔던 그런 이제 시험은 더 이상 아니고요. 가장 어려운 문제도 10명 중에 1명은 맞출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 그러니까 수투 문항이거든요. 수투 문항에서 가장 어려운 킬러조차도 사실은 80%니까 5명 중에 1명은 정답을 맞추는 이제 그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정말로 이제 오답률들이 많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정답률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킬러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지만 번호는 당연히 이제 30번, 22번, 29번 이런 식으로 가장 뒷번호들이 당연히 제일 많이 못 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뭐 이변이 없는 것 같고 약간 여기서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20번이 좀 문제거든요. 20번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아마 평가원이 출제를 했을 텐데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렸어요. 61%면 뭐 29번이랑 얼마 차이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문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출제됐던 내용이긴 하지만 개념을 묻는 문항입니다. 아이들이 이전까지는 암기로 진행했던 문항들이 있고 암기로 진행했던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들을 네가 유형화만 해서 기억을 했으면 못 풀게 내고 그렇지만 이해를 했으면 너무 쉬운데? 라고 풀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훌륭한 문항이 20번이었고요. 2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웃긴 얘기인데 이게 어머니들도 시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우리 이번 잠시만요. 뭐 이번 수능이 아니라 뭐 학생 때 이제 보셨으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항 있잖아요. 14번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항인데 이 기억 니은 디귿 문항이 애들이 대부분 답을 기억 니은 디귿으로 찍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었어 가지고 정답률이 좀 낮아지는 좀 웃긴 상황. 얘가 보면 객관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웃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자면 이게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 어떤 의미냐면요. 이 만점에서 1등급 사이의 학생들만 따졌을 때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30번이 당연히 가장 높게 나오고요. 근데 1등급 오답률 66%니까 사실 1등급 친구들은 이미 33%나 30번을 이제 풀고 있고 29번 같은 경우도 뭐 43%, 22번, 14번, 20번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랑 거의 비슷한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사실은 요 이제 자료를 갖고 온 이유는 요 밑에 부분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뭐냐면 1등급에서 2등급 사이 친구들, 그러니까 만점에서 1등급 사이가 아니에요. 1등급에서 2등급 사이 친구들, 그러니까 1등급을 받고 싶은데 못 받은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그럼 과연 더 많이 틀린 문제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통계거든요. 당연히 이 친구들이 이 5개를 제일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뭘 틀렸냐 이런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문항이 28번, 뭐 27번, 21번, 15번, 13번 문항 쭉 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뭐 문항 번호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답률입니다. 오답률이 37%, 28%, 27%, 21%. 뭐죠? 숫자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1등급에서 2등급 사이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은 뭐냐면 이 한 5가지의 문항 정도. 그러니까 총 어려운 게 10개가 있다고 치면은 그 10개 중에서 5개는 모두가 어려워하고요. 왜냐하면 1등급 친구들도 어려워하니까. 그런데 그 5개 말고 그 이외 5개 문항 중에서 거의 한 20, 30% 정도의 오답률로 자기가 뭘 틀릴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뭐 하나 꼭 지뢰찾기 하듯이 한두 개씩 계속 틀려요. 그래서 지금 등급이 1등급이 안 나오고 2등급이 안 나오고 있다고 1등급이 안 나오고 2등급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제 뭐 누가 이제 옆에 친구들이 보면 그렇게 말하겠죠. 너 그걸 왜 틀렸냐 바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한 친구조차도 그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 중에 하나를 또 하나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준킬러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비킬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번호대에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지금 2등급을 받은 거고 킬러 문항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완벽하고 여유롭게 풀어낸 친구들이 지금 1등급 그리고 만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제 학생 중에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만점 받은 친구인데 이번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다 보는데 이제 100분 시험이잖아요. 50분밖에 안 걸렸대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50분 딱 지나고 무슨 생각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슬펐대요. 자기가 여태까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어떻게 된 거지? 뭐 한 건지 싶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최상위권 친구들한테는 문항 자체 난이도들이 많이 낮아진 상태고 근데 사실은 이런 2등급 이제 1등급을 못 받고 2등급 정도 아니면 1등급 컷 주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들이 조금씩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그 그래프대로도 점수대의 분포가 아주 어떻게 보면 고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킬러가 약화되고 준킬러가 강화된 게 정말로 이번에는 그 트렌드의 정점을 찍은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결국에는 최상위권 뭐 96점, 100점을 받는 친구들이겠죠. 그 최상위권 친구들과 아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 차이가 정말 많이 증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초기에 뭐 메가스터디나 대성마이맥 이런 곳에서 그 1등 컷에 대한 추산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체감 난이도 차이를 좀 너무 과하게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막 엄청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느꼈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최상위권들은 정말 잘 본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고 1등급을 못 받은 학생들은 사실은 준킬러 문항 14번, 20번, 뭐 28번, 27번, 21번, 15번, 13번 이런 모든 문항들에서 거의 비슷한 오답률로 그러니까 저것 중에 자기가 뭘 틀릴지 모르는 거죠. 이게 모든 서로 다른 단원들이거든요. 당연히 수능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원 중에서 자기가 잘 모르는 게 나왔어. 그러면은 저 중에서 한 2개 정도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어려워하는 5문항 중에서 뭐 4개 정도 틀렸어요. 그 중에 사실 한두 개쯤 맞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2등급이 되는 이제 이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잘 보는 친구들은 이런 문항들을 푸는데 거의 계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문항 한 문장 푸는데 한 2, 3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2, 3분 이렇게 풀고 나니까 시험이 왜 이렇게 금방 끝나지? 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이제 수능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를 사실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바뀐 수능 트렌드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킬러의 확실한 약화와 준킬러의 강화예요. 근데 그게 대체 무슨 의미냐? 아니 그러면은 왜 대체 2등급 학생들은 뭐 예를 들어 최상위권 아닌 학생들은 어려워하냐라고 묻는다면은 이제 이런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쨌든 문이과가 통합되고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의 전체 양 자체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수원, 수투, 미적이 되면서 옛날에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수험 범위가 줄었거든요. 근데 사실 학생들은 지금 체감하는 게 뭐 어머니들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애들이 뭐 이제 요새 난리도 아니에요. 막 문제, 뭐 엔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문제 풀려는 엔제, 아니면 모의고사 이런 게 정말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넘어서 정말 수학 같은 경우는 미칠 듯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걸 막 다 푸는데도 사실 점수가 잘 안 나오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 거 뭐 그렇게 많이 안 풀고 적당히 푸는데도 뭐 제 이제 친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막 이 학원 저 학원에서 다 자료를 이렇게 받긴 하는데 그냥 안 풀고 이렇게 버려놓고 이런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안 풀어도 잘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왜 발생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교육 과정은 줄었지만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시험 범위는 늘어났습니다. 무슨 이제 거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실 텐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수능은 어떠냐면 기존 수능은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로 92점만큼을 냈습니다. 킬러 시대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는 교과 개념적으로도 핵심적이고요. 기출 중에서도 아주 반복적으로 출제되던 기출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3번 나오고 4번 나와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아니 당연히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르치시는 그런 문항들이 92점만큼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는 핵심이 92점이 아니라 핵심 문항들은 기껏해야 한 70점 정도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15점. 그러니까 사실 4점짜리이기 때문에 15점은 아닌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 15 더하기 15 뒷부분 지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 문항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는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항들만 나왔는데 이제는 주변부 문항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이들이 기출을 공부한다 아니면 이제 뭐 기출 공부 개념을 학습을 한다 뭐 기출 수업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정말로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유형화해서 암기를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핵심에서 약간의 주변부에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잘하는 친구들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학습을 했겠지만 아닌 친구들은 학습하지 않고 넘어갔던 그런 주변부 내용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해 나가야 돼서 결국 기출이 확장이 되어서 시험 범위는 어떻게 보면 좀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상위권 친구들은 말씀드린 대로 핵심 개념만 가르쳐 주면은 자기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의 사고력에 의해서 그런 주변부 문항까지 자동적으로 학습이 되어서 아주 쉽게 좋은 점수를 받지만 아닌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사실 똑같은 수업을 듣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아닌 친구들은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아니 나는 안 배운 건데? 라는 말들을 하게 돼요. 왜냐면 핵심적인 것만 자기는 배웠고 주변부는 안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업을 안 한 건 맞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커뮤니티나 이제 학생들의 후기를 들어보면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아니 뭐 사실 다 기출에 있었던 건데 라고 말을 하고요. 점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받은 친구들은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오히려 내가 문항을 더 많이 못 풀어봐서 문제를 더 많이 못 풀고 모의고사를 더 많이 못 풀어봐서 못 봤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모든 후기들을 읽어보면은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뭐 당연히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좋지만 그렇지만 이번에조차도 거의 다 30문항 중에 거의 29에서 30문항 정도는 기출에서 약간 변형 형태로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둘이 말하는 상위권과 중위권이 말하는 그 기출의 범위가 다른 거예요. 상위권 친구들은 뭐 그냥 정말 핵심 기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출 전체 평가원이건 사관학교건 교육청이건 말하는 그 전체 기출을 의미하고요. 이 친구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머릿속 뇌리 아주 확 박힌 그런 이제 기출 몇 개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시험을 본 거에 대한 점수에 대한 그 반응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후기로서 애들이 말하는 입으로 말하는 그 반응도 사실은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뭐 최상위권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여태까지 유형화해서 암기를 해서 수학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전까지 이 이전 기존까지 시험에서는 사실은 꽤나 잘 먹혔습니다. 왜냐? 핵심적인 내용만 나왔기 때문에 유형화해서 외울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험은 어떻게 되냐? 지금의 시험은 핵심적인 것들만 유형화해서 추려서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출 문항을 커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어떻게 되냐? 그 친구들이 암기로만 점수를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아이들은 시험을 보고 나면은 거의 모든 문항이 신유형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왜? 자기는 그걸 외웠는데 외우지 않은 것들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다?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암기로 하기보다는 그런 학생일수록 먼저 뭘 해야 되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항들이 결국 핵심 문항과 주변 문항이 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핵심 문항이라는 큰 뿌리가 있고요. 이게 핵심 문항이라는 뿌리가 있고 요거를 이해하고 나면은 주변부 문항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아이들은 이것만 계속 외워온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은 이걸 그냥 기억하고 이해했으니까 자동으로 이게 된 거죠. 근데 아닌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처리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일수록 어떻게 되냐? 저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해보고 저 과정에 어떻게 핵심적인 내용들이 주변부 문항들로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들, 적용들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체 그 친구들이 왜 이해를 못했냐? 아니 다들 똑같은 수업 듣고 잘하는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왜 이해를 못했냐라고 궁금증이 이제 생기실 텐데 그 이유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아이들이 내신 대비와 선행을 진행하면서 너무 유형화만 했어요. 핵심 유형화만 해서 그것만 달달달 외우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당연히 소홀히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 못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떤 경우들에서는 이전 수능 트렌드에 맞춰서 여전히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만 공부한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선생님들 제가 비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몇몇 경우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사실 지금 뭐 인터넷 강의도 준비하고 이런 것도 다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뭐 인터넷 강의 이런 걸수록 강의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줄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핵심적인 것들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모르셔서 그렇게 한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학습한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대치동 지금 현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뭐 저는 지금 어쨌든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현장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어쨌든 모든 수업들이 상위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상위권에 맞춰진 수업이란 말은 뭐 어려운 문제만 푼다, 뭐 아니면 이제 뭐 개념을 뛰어넘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상위권들에 대해 맞춰져 있는 수업이란 뭐라고 딱 정의를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딱 요거예요. 너희들한테 핵심적인 것들만 가르쳐주면은 너희들이 그거를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지라는 것을 바닥에 깔아둔 수업이 상위권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관찰했을 때 정말 최상위권 친구들이 아니고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닌 친구들이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공부하고 얘를 공부를 못한 거예요. 빈틈이 잔뜩 생긴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준킬러들에서 자기가 뭘 틀릴지 모른 채 막 지뢰찾기에서 틀려가지고 결국에는 2등급 받고 뭐 아니면 이제 시험보다 더 멘탈 터지면은 더 낮은 점수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맞는 수업입니다. 그 학생들 대상으로 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짚는 수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상위권이 아니고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뭐 수학을 내가 애초부터 별로 안 좋아하고 힘들어했어 라는 친구들이 그런 수업을 들었을 때 좋은 점수가 받기 힘든 그런 지금 수능 트렌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내가 수학을 하는 그 실력에 따라서 확실하게 나눠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가 뭐 이제 최상위권 수업을 하라 그러면 당연히 어렵지 않게 아주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도움을 주고 제가 정말로 하고 싶고 제가 이제 학생들을 끌어가고 싶은 수업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고요. 그 학생들에게 더더욱 지금 수능 트렌드에서는 이 최상위권 학생들과는 차별화된 그런 강의 커리큘럼, 강의 내용들이 필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어쨌든 그 친구들은 처음부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 개념이라고 말하는 그것부터 이해를 시작을 해서 교과 개념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것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말로 생략하는 것 없이, 그러니까 최상위권 수업들은 당연히 생략을 많이 하거든요. 당연하게도. 그 생략하는 거 없이 정말로 모두 차근 하나하나 이해를 시켜나가고요. 그 다음에 개정 교과요 사실은 나왔던 준킬러, 킬러 문항들은 이게 뭐 엄청난 스킬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개념들이 바탕을 되는 문항들이 출제되는 게 현재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에 오히려 더 맞춰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해주고요. 개념이 끝났으면은 똑같이 기출의 논리와 구조, 이해까지도 정확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기출의 논리와 구조의 이해라는 게 이퀄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어머님들이 많이 들으셨을 스킬입니다. 이 스킬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 그거의 주변부의 내용들을 빠르게 풀 수 있는 논리를 개발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최상위권 수업이나 이런 상위권 수업들 보면은 당연히 그 스킬들을 빠르게 진행을 하세요. 왜냐면 너희들이 내가 정리해서 말해주면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닌 친구들은 그걸 보고 중간 과정을 이해를 못한 채 겉껍데기만 외워버립니다. 근데 지금 수능이 어떻게 나오냐? 그 겉껍데기만 알아서는 못 풀게 약간 개념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킬이라고 치장을 하면 저도 뭐 그렇게 치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논리와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논리를 이해를 해서 체화를 해서 자동적으로 자기가 스킬이 자기 것이 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변형되어 나오건 아니면 이제 평가원에서 개념적으로 어떻게 묻던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뚫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문제풀이를 통해서도 그런 과정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려한 문제풀이 테크닉, 뭐 제가 아까 프로필도 말씀드렸겠지만 뭐 제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니고 제가 뭐 그런 스킬이나 이런 거를 막 모르고 그럴 거라고 생각 사실 드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킬로서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할 수 있고 구조를 이해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이들이 뭐 처음에는 조금 이제 막 시작이 좀 늦었으니까 힘들다 하다가도 한 8월, 9월쯤 되면은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선생님, 문제를 계속 더 풀고 뭐 새로 제가 이제 내는 문제 숙제 말고 뭐 예를 들어 모의고사, 뭐 새로운 모의고사도 막 풀거든요. 그런 모의고사를 푸는데도 선생님 사실 이 문제 뭐 어떤 친구들은 정말 새로운 문제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논리에 있던 문제들을 그냥 바꾼 거 아닌가요? 이런 말들을 하는 순간들이 와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내가 문제를 더 막 미친 듯이 많이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든 다 비슷비슷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이 수학 공부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도 사실 생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약간 뭐 즐거워지죠,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이 문제들을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조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게 우리의 수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는 목표이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교과 개념의 이해부터 차분히 시작을 해서 기출 논리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이 스텝을 거쳐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구체적인 수업 커리큘럼을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수능까지는 4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릴 게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요 수업 그 구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사실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주 2회로 진행을 합니다. 수능까지. 그리고요, 주 2회로 진행을 하고 한 반은 계속 수원수투만 합니다. 그리고 한 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적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하기 전에 고민들이 사실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사실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미적을 뭐 2번씩 해서 먼저 끊는 다음에 수원하고 뭐 수처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제 아까 정답률 같은 것도 보셔서 알겠고 뭐 아니면 미적분 정답률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지금 미적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뭐 최상위권 아닌 친구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사실 지금 시험을 못 보는 이유는 미적분이 아니에요. 미적분 문제를 못 풀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 우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문제를 이해를 우선 못해서 접근을 못합니다. 그냥 막 계산이 복잡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시험이 계산이 복잡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접근을 못하는 게 문제고 그 접근 못하는 게 쌓여 나가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한 일이 벌어지고 그건 어디서 발생한다? 선택 과목이 미적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통 과목인 수원 수투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수원 수투가 사실은 미적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미적만 주 2회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조금 불균형적이고요. 이런 식으로 주 1회씩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또 제가 이제 다른 이제 학원 세종학원에서 설명할 때 뭐 질문도 이제 받았었는데 걱정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으셨던 게 뭐 예를 들어 미적 같은 경우는 아니 처음에 내가 아예 잘 모르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선행을 하시고 뭐 이제 이전에 많은 수업들을 들어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방학 때 같을 때 예를 들어 선행한다고 주 2회, 주 3회짜리 미적분 수업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고 뭐 안 들어보셔도 뭐 어떤 느낌인지 이미 아시잖아요. 그런 수업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사실은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내던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신 건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저도 당연히 압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한다고 사실은 되는 게 더 이상은 아니고 왜냐하면 유형화가 통하지 않는 정말 이해를 원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정말로 기본 스텝부터 그러니까 4스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스텝부터 차례차례 정말 차례차례 나가면 됩니다. 차례차례 나가면은 우리가 시작이 정말로 아예 미적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지금 나오는 모든 미적분 킬러 문항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금 난이도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서두르지 마시고 뭐 미적분만 빨리 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똑같이 생각을 해서 저한테 이제 믿고 맡겨주셔서 끝까지 가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수업 대상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거의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간단한 계산 같은 것도 사실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아주 뭐 어떤 경우에 뭐 선행을 한 번 했다. 뭐 이 경우 사실은 거의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선행을 가볍게 한 번 했다거나 뭐 선행을 뭐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내가 전혀 모른다거나 사실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아니면 나는 미적분을 아예 안 했어요 하는 친구들도 정말로 처음부터 들으면은 차분히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수학 원투 같은 경우에는 뭐 내신을 분명 하긴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기본적인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형화한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에 필요한 실전 개념들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개념과 문제 난이도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 지금 딱 제가 목표로 한 친구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스텝 1부터 정말로 차분차분하게 꼼꼼하게 배열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한 2달, 3달 연속으로 계속 그것만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조금씩 배열해야지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정말 적절하도록 향상시켜 나가고요. 그래서 기본 문항부터 시작해서 뭐 킬러, 신유형까지도 마무리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시기별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처음에는 3월 모의사까지는 11에서 14번, 20번.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15번, 21번, 22번은 처음에는 안 건드립니다. 그 처음부터 건드린다고 어떻게 뭐 당연히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애들 무조건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애들이 그렇게 했으면 풀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14번까지 그다음에 20번. 그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20번부터 30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적이 여기 써 있죠. 23에서 30인데 27번까지만 먼저 딱 맞추고요. 그다음에 6월 모의사까지는 27에서 29번 겹치는 게 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29번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주 1회씩 수업을 해도 제가 정말 장담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는 6월 모의사까지 차분히 주 1회씩 하는 숙제만 쫙 주면서 따라오면은 30번 빼고는 당연히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게 지금의 시험이고 뭐 지금의 시험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월 모의사까지 이제 그때는 미적분 같은 경우도 킬러를 이때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10월, 11월, 9월 해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연습하는 게 네 번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원 스튜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내용은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전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월 모의사까지 킬러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때 9월 모의사까지는 수원 스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문제풀이, 엔제라고 보통 요새 말을 하거든요.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만든 자작 문항들을 쭉 풀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전 모의고사와 총정리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 2회로 한 반은 수원 스튜, 한 반은 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가고요. 미적 같은 경우에 정말로 주 1회씩 쭉쭉쭉 따라오시면은 뭐 처음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거짓말 하진 않아요. 뭐 3월 모의고사에 다 맞을 수 있다? 근데 사실은 3월 모의고사는 사실은 미적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시험 범위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6월 모의고사까지는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충분히 거의 모든 문항을 풀 수 있는 실력을 배양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내신을 거치면서 제가 뭐 내신 때도 숙제를 주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내신 수업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을 이제 다 보고 학생들이 이제 결과가 다 나와가지고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모의고사도 저희 연구소에서 한 12회 정도, 12회에서 15회 정도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다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뭐 준킬러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일부러 어렵게 해서 많이 연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는 친구들이 사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제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간단합니다. 제 과제 관리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치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죠. 내가 수업을 보내고 나서 애들이 이제 다 어머니들 입장에서 애들이 이걸 다 과제를 다 하는지 아니면 뭐 이제 궁금한 건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 사실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 6월쯤 되면은 뭐 클리닉을 붙여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제 대학생을 붙여야 되나, 뭐 아니면 전문 과외쌤한테 클리닉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제일 많으신데, 사실은 저의 과제 관리의 가장 큰 이제 핵심적인 모토는 뭐냐면 그런 도움,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 뭐 클리닉이라든지 클리닉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제 전문 과외 선생님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수업을 맡기면은 진행할 수 있고 이해를 하고 학생들이 다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과제 같은 경우에 제일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숙제 문항 중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모든 문항들을 제가 촬영을 해서 배포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직접 찍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궁금한 거를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올해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험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막 직접 와서 물어보는 게 예전보다도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막 이렇게 막 무서운 사람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애들이 옛날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 대면이라는 그런 상황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거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런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제가 대신에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추가 모의고사 숙제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해설 강의 찍어서 나눠줬거든요. 그랬더니 사실은 아이들이 거의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올해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냐?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다 찍어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사실 어떻게 했냐? 아이들이 수업 내용은 당연히 다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그건 다 이해시키도록 무조건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당연히 뭐 복습 동영상을 줘서 복습을 해도 되지만 다 수업 시간 당연히 최대한 이해를 하고 가고, 과제 같은 경우가 사실은 항상 문제인데 과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매주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본인이 의지가 있고 저를 따라오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은 정말로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따라올 수 있고요. 뭐 난이도나 양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기출 문항 중에서 핵심적인 문항과 주변부 문항 정도까지, 그리고 그것들을 변형한 새로운 문항들, 그 다음에 안 나왔던 문항들 정도까지를 포함하는 정도의 양을 갖고 진행을 하고요. 뭐 과제의 양이 뭐 예를 들어 숙제보다 수업보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사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은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과제의 양과 난이도는 항상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요. 뭐 클리닉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평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6시 반에 수업이 시작하잖아요. 5시부터 미리 와서 제가 직접 옵니다. 제가 직접 와서 항상 앉아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고, 뭐 예를 들어 제가 다 해설 강의도 찍고 다 나눠줬지만 그럼 이해가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 이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수학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직접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그런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뭐 당연히 카톡으로도 항시 질문이 가능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올해 수업 들은 친구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정말로 자세하게 거의 뭐 해설 강의를 찍어주는 수준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고요. 그다음 당연히 매주 숙제와 테스트에 관해서 오답 관리를 해가지고 뭐 한번 틀린 문항을 또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틀리지 않게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주 2회로 항상 진행을 하고요. 여기 화, 수, 목은 공통 과목을 진행을 하고요.
토는 다 공통 과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특히 선택 과목 미적 부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미래탐구 학원에서는 특히 목요일과 토요일에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뭐 목요일에 토요일, 그러니까 뭐 날짜 딱 그 텀도 괜찮아가지고 우리가 숙제도 적절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 목요일에 수업을 들어도 화요일에도 와서 질문을 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도 질문하고 금요일에 질문하고, 그래서 뭐 아이들이 사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해결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2회씩 진행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쭉 2회로 진행하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쨌든간 수능 트렌드도 변하고, 누구는 수능이 너무 쉽다고 하고 누구는 수능이 어렵다고 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1등 컷과 2등 컷 사이도 정말 많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때일수록 계속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뭐 우리한테 정말, 그러니까 우리 학생한테 정말 맞는 수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꼼꼼하고 정말로 학생들이 시작부터 정말로 하나하나 끌고 나가면서 뭐 어려움이 있어 넘어졌어요. 그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사실은 항상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저를 따라오면은 만족할 수 있는 점수 모두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업 맡겨만 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수능까지 함께하는 수학 트레이너 강영찬이었고요. 여기까지 우선 설명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